네, 64회 조사용 기출 문제 1 소득세 신고 물음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페이지, 우리 3페이지 자료 2라고 되어 있죠. 자료 2가 사업소득 자료입니다. 사업소득 자료고, 자, 우리 여기 물음 아까 보고 왔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뒤쪽에 페이지가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 물음 2번 돼 있는데요. 물음 2번은 뭐라고 돼 있죠? 자료 2, 자료 3을 참조하여 박성실의 202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라. 이 10점으로 돼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클립에서는 자료 2번을 이용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찾는 것까지 할 거예요. 자, 다음 클립에서 자료 3번을 이용해서 기타 소득금액을 뽑아내는 걸 할 거고요. 일단은 자,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부터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서식 잠깐 볼게요. 자, 물음 2번 서식에 보면 우린 지금 이거부터 한다고요. 페이지가 그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서식 보세요. 사업소득 금액을 찾는 서식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소득세는 여러분 되게 복잡하고 좀 이제 그 고려할 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답안 서식에 미리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어요.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컴퓨터 글씨체로 이렇게 타이핑이 미리 되어 있죠. 구분, 뭐 총수익 금액, 뭐 기준소득 금액, 뭐 주요 경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실제 시험에서도 항상 여기 채워져 있습니다. 원래 그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옆에 빈 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손글씨로 쓴 부분, 실제 시험에서도 손글씨로 쓴 부분만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니까 타이핑 되어 있는 거를 참고 삼아 힌트로 삼으면 돼. 내가 지금 이 숫자를 뽑아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사업소득 금액 요렇게 표시가 있죠. 이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추계의 경우의 사업소득 금액을 뽑아내는 거야. 제가 하나하나 지금 쭉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사업소득 금액과 이제 이따가 기타 소득 금액도 풀어 따로 클립으로 할 건데 꽤 복잡한 게 많아요. 특히 이 사업소득 금액이 이 회차에서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꽤 어렵게 나와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한번 여기 붙어서 열심히 한번 정복해보자라는 거예요. 서식이 이렇게 있고 일단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누구한테나 이번 회차 사업소득 금액은 어렵습니다. 봐도 어렵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다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이 클립은 기타 소득 금액은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이 회차는 사업소득 금액을 찾는 거를 중점으로 할 겁니다. 자, 이따가 읽으면서 말하겠지만 사업자는 여러분 장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5회차 같은 경우는 장부가 있다고 썼다고 가정해서 손익계산서가 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뭐 어떤 거는 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에 들어간다. 총수익 금액이 들어간다. 어떤 거는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었죠. 65회에서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 사람이 장부를 안 썼어요.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되는데 장부를 안 쓴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추계로 하잖아. 추계로. 추계는 뭐예요?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장부가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겠지만 뭐 안 쓴 걸 어쩌겠어요. 그죠? 안 썼으니까 뭔가 뭐 가산세 이런 걸로 우리가 페널티는 따로 주는 거고요. 일단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추계라고 추계. 장부가 없어서 대충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죠? 그런 거를 지금 네가 할 줄 아냐? 라는 거야. 뭐 할 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뭐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아는 데까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완벽하기는 아니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경우를 지금 우리 지금부터 할 거예요. 물을 좀 많이 떠놓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료 2, 사업소득 자료예요. 1, 박성실은 말했듯이 지금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물음 1번에서 근로소득금액 찾아냈죠? 그리고 물음 2번에서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찾아요. 그래서 물음 3번에서는 이 세 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을 이루고 그 이하 단계 종합소득 공제, 뭐 세액 공제 이런 걸 네가 할 줄 아냐? 지금 문제 1번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 어디 있다? 물음 1번에서 근로소득 금액은 하고 넘어왔어. 물음 2번 사업소득 금액과 기타소득 금액을 찾아내는 건데 기타소득 금액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사업소득 금액을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소득이 3개 있다고. 근로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3개가 있어요. 우린 지금은 사업소득 금액을 찾을 겁니다. 자료 2를 보고요. 자료 2, 사업소득 자료. 1. 박성실은 서귀포 리빙 제조업 가정생활용품을 만드네요. 서귀포 리빙이라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0년 기속 사업소득 수익 금액은 1억 6천 원, 1억 6천만 원이고요. 이 1억 6천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사업용 유용자산인 차량 운반물 처분에 따른 양도가액 2천만 원이 수익 금액이 1억 6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사업소득 수익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2번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수익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쪼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있대요. 3번 2021년 7월 1일 장부 금액 2천만 원의 사업용 차량을 1,800만 원에 양도했대요. 일단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4번 서귀포 리빙과 관련해서 비치한 장부,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으며 다음의 필요경비 이외의 필요경비는 뭐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라는 거래요. 밑에 있는 비용만 증빙서류가 있대. 장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있는 거 증빙서류가 있는 필요경비를 한번 볼까요? 기업, 매입비용. 한 회계기간 이상 사업용 물품의 제조에 생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 1,500만 원. 적재 목적용 사업 상품 매입비용이 300만 원. 기부 목적용 상품을 사들인 게 200만 원. 원재료로 사온 매입비용이 4,700만 원. 운반비 900만 원. 외주 가공비 1,200만 원. 통신비 150만 원. 이 매입 비용은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네요. 7개 항목이 있네요. 매입 비용 안에. 니은은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한 게 있대요. 디귿, 종업원 인건비. 종업원들 임금으로 4천만 원을 줬대요. 지급 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대요. 제출해야 되잖아.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매달 원천징수 의무 이행 상황 신고서도 매달 내야 되고 지급 명세서도 제출해야 되죠. 세무서에. 그거를 잘 제출했다는 거야. 증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증빙을 잘 갖춰뒀다라는 거야. 자, 5번 경비율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은 10%, 단순 경비율은 80%.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6번 제조업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걸로 본대요. 그 기준 금액을 주는 거야. 1억 5천만 원을. 작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이 사람은 장부,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료가 되게 많죠?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쭉 읽었는데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복잡하고 숫자가 너무 많고 그죠?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핵심적인 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여기에요. 주의해야 될 거지. 1번 장부를 안 썼대. 일단 이게 핵심이야. 사업자는 여러분 간편장부를 쓰든 복식부기 장부를 쓰든 일단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의무야 의무. 근데 뭐래? 안 했대요. 야 의무인데 왜 안 했냐?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가산세 내겠다 이거야 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안 썼지? 의무인데 왜 안 했지? 뭐 의무를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박성식이라는 사람은 뭐 여력이 안 됐든 뭐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장부를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 사람은 추계를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겠구나. 이 아이디어가 지금 핵심이에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장부를 썼어야 되는데 그 장부가 복식부기 장부 의무 대상자일 수도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모르겠고 그거를 지금 위에 있는 숫자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봐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작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야. 이거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그거를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죠. 지금 위에 있는 자료들. 이 자료들로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이따가 말할게요. 여기 복잡해. 되게 막 어려워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만 집중합시다. 밑에. 장부를 안 했어. 아무튼. 장부를 안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는 거야. 얘를 장부가 없으니까 추정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게 뭐예요?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자. 왜? 장부가 없으니까. 그죠? 수익 금액 같은 경우야 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내역이든 뭐 신용카드 내역이든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수익 금액을 다는 모르더라도 뭐 현금 매출 누락한 거 이런 거는 알 수 없겠지. 알기 힘들겠지. 하지만 자료가 많다고요. 그죠? 전산상에 남아있는 자료가 많을 거 아니야. 팔면서 신용카드 받은 거 이런 거 다 남아있겠죠? 상대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끄는 거 이런 거 다 남아있겠지. 그걸로 총수익 금액은 추정하고요. 우리 결국 핵심은 비용이야, 비용. 장부가 없으니까 이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어디까지 추정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넣어 줄 것이냐.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자, 그지? 총수익 금액은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현금 영수증 끄는 거든, 신용카드 끄는 거든, 세금 계산서 끄는 거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총수익 금액은 알아냈다라고 합시다, 일단. 알아냈고, 우리가 지금 결국 문제는 비용이야, 비용. 장부에다가 사업자가 비용 이만큼 썼으니까 비용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그만큼 해주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얘는 장부를 안 썼잖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너는 장부 안 썼으니까 그냥 총수익 금액 여기다가 바로 세금 내 이렇게 하면 가혹하니까 어느 정도 추정해서 비용을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추계야, 추계. 추계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고요. 자, 장부 안 썼잖아. 근데 장부를 여러분 뭐라고요? 사업자라면 써야 돼요. 간편장부를 쓰든 뭐예요? 간편장부를 쓰든 복식부기 장부를 쓰든 장부는 써야 돼요. 그래서 안 썼으면 의무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다?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에요. 무기장 가산세 이름이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어서 이게 좀 길게 말해서 여기 표현이 장부의 기록 보관에 관한 불성시 가산세 바뀌었어. 이게 이름이 길어졌어. 이게 이해하기 쉽게 바뀐 거예요. 무기장 가산세라는 표현이 이게 한자식 표현이잖아요. 무기장,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무기장,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가산세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그 한자 표현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바꾼 표현이야. 이게 옆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시 가산세 같은 말이죠.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거, 그거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다 이 말이야.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무기장 가산세라고 제가 말하면 그게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니까 그냥 무기장 가산세라고 말할게요.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에요. 다만 여러분 65회차에서 제가 말했죠. 현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정말 영세한 애들이 있어. 소규모 사업자. 얘들은 너무 작아. 규모가 너무 작아요. 걔들은 장부를 안 썼더라도 가산세는 매기지 않겠다. 너무 영세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쓰든 복식부기 장부를 쓰든 장부를 써야 돼 무조건. 그런데 그걸 안 했으면 그 의무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를 매겨야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라는 가산세가 매겨지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정말 작은 애들, 정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산세까지는 하지 않을게. 너희들은 정말 영세하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만약에 훌륭하게도 간편장부, 간편한 장부, 간편장부만 하면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칭찬받을 만하게도 복식부기 의무를 다했다. 복식부기 장부까지 해버렸다. 이러면 어떤 혜택을 줘요?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죠. 요렇게까지 합시다. 지금 이 경우는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우리 65회차에서 제가 요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지금 말하는 거 듣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제가 옆에 몇 페이지부터 해서 3-1페이지부터 와보세요. 제가 일단 사업소득 관련해서 이론 쭉 정리해 쭉 갈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거를 빨리 한번 훑어보면서 갈게요. 이론 정리되어 있는 거. 일단 사업자라면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장부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는 뭐라고요?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라고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혜택을 주는 거야. 좀 규모가 작은 친구들한테, 사업자한테 복식부기 하기 힘들지. 간편장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냥 어느 정도만 기록하면은 내가 너 그냥 장부 다 한 걸로, 의무를 다 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야.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라고요. 기업, 신규 사업. 내가 올해 처음으로 요 사업장을 차렸어, 개인이. 자, 그렇다면은 복식부기까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첫 해니까. 이게 신규 사업 개시한 그 해에 신규로 사업을 오픈한 데는 간편장부를 적용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니은은 뭐다? 뭐 신규가 아니라 몇 년이 됐더라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다음 금액이 미달하는 일정 규모 미만인 애들은 간편장부로 해도 돼 라는 거예요. 도소매는 3억 미달자들, 제조업은 1억 5천 미달자들,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미달자들인데 요거 여러분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찾아보시면은 항목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자는 거야. 도소매는 좀 규모가 있잖아. 도매라고 하면 소매는 좀 작지만 도소매는 3억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이상은 복식부기다. 3억 미달하면은 간편장부다. 지금 여기 제조업 1억 5천이죠.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제조업은 뭔데? 제조업은 여기 세법상 1억 5천만 원 수익금, 작년 수익금액. 작년 수익금액이 1억 5천에 미달하는 친구들은 간편장부 해도 돼. 오케이. 1억 5천부터는 뭐다? 복식부기 해. 라고 했잖아. 지금 이게 안 외우더라도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줬지? 여기 봐봐. 3페이지 마지막에.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금액이 작년 수익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작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달하면은 뭘 해도 된다? 간편장부를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간편장부인데 간편장부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훌륭하게도 복식부기까지 다 했니? 그럼 어떤 혜택을 준다고요?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준다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요. 이해됐죠? 이렇게 줍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요 1억 5천만 원, 작년 수익 금액 1억 5천만 원을 지금 아까 요 위에 있는 자료들로 이따가 판단해야 돼. 이게 까다롭긴 한데 일단은 따라와 보세요. 이따가 할 거고 이거는. 자,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이 기준을 말한 거예요, 교수님이. 방금 말한 거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너무 훌륭하게도 간편장부만 해도 되는데 훌륭하게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혜택을 준다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요.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수업할 때 너무 훌륭하게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실으라고. 감성세법이잖아. 감성세법. 간편장부 대상자 너희들의 영세에서 간편장부만 해도 되는데 훌륭하게도 복식부기까지 했냐? 혜택 줄게. 기장세액공제 혜택 줄게.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실으면 잘 외워집니다. 감성세법. 자,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여러분 무조건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둘 중에 하나로는 해야 돼. 근데 안 했다면, 기장하지 않았다면, 장부가 없다면 뭐다? 무기장가산세. 즉 뭐? 개정세법 이름으로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매겨야 돼.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단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진짜 영세한 애들이 있어요. 직전 연도 작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해. 1년 동안 번 게 4,800, 총 수익 금액, 총 매출. 총 수익 금액은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작년에 1년 동안 번 총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돼요. 그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규모 사업자라고 불러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정말 영세한 1년 매출이 4,800만 원도 안 되는 애들을 소규모 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걔들은 뭐래요? 장부를 안 썼더라도 가산세를 매기잖아. 의무긴 해요. 헷갈리면 안 돼. 소규모 사업자도 장부를 쓸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안 했더라도 페널티, 가산세 페널티는 주지 않겠다. 세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자,
2번, 만약에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지금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죠? 지금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제조업을 하는데, 리빙, 이런 거 하는 제조업이잖아요.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장부를 안 썼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는데, 여기 적어놨죠. 추계하는데,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사업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가 할 줄 아냐라는 거야, 지금.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추계로 넘어왔어.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여기는 일단은 제껴둘게요. 이따가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는 이따가 실제 숫자로 판단할 거야. 작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는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여기 판정하는 거.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거 지금 보이죠? 판정은 이따가 할 거야. 여기 3페이지에 하늘색 동그라미 1, 2, 3 그게 여기 있다고요. 제가 풀이 과정에 여기 보이죠? 여러분. 제가 2 숫자에 동그라미 돼 있지. 1, 2, 3.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의무자인지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따가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워. 이따가 할 거예요. 일단 핵심은 모르겠어.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장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추계야. 추계. 이따 보겠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거든요. 얘가. 여러분 많은 확률로 간편장부일 확률이 높아. 뭘 하나를 찍어야 된다면 간편장부를 찍고 갑시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이따가 말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렇게 제가 말할 건데 이걸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르겠으면 하나를 찍을 거야. 간편장부 대상자를 찍고 합시다. 이따가 말할 거예요. 찍고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가정하고 합시다. 이따가. 일단 추계야 추계. 장부가 없어서 추계로 할 거예요. 자, 추계는 여러분, 추계 안에서도 또 두 개로 나뉘어져. 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닫고 싶죠? 이 클립 이미 닫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안 볼 거야 이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장부가 없어서 추계를 할 거야. 그 추계의 대상은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좀 들어놓으시면 우리가 업무할 때도 도움이 돼요. 우리 추계 많이 다루잖아. 개인 사업 하는 사람들 소득세과 이쪽에서도 추계에 관련한 걸 많이 보게 돼요. 그죠? 그때 장부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전산상으로 추계를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엑셀 식상으로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엑셀을 하는 거든 우리가 계산 서식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자세한 것까지 제가 여기 다 업무에 관련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엑셀 서식이나 전산상에서 이 추계 금액을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여기야, 여기. 이거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납세자하고 설명을 할 기회가 있거나 어디 여러분들 업무를 보실 때도 도움이 된다고 이게. 결국 세법을 전산에 녹여놓은 게 전산 시스템이잖아. 그죠? 다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들어놓으시면은 이 시험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그냥 끌어와서 추계 계산하는 기준 경비율 끌어왔다. 단순 경비율 끌어왔다. 그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약 파는 거 아니야. 약 파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약 팔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약사도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자, 추계를 하는 경우는 경우가 두 개로 나뉘어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건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건지 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조금 영세한 애들이야. 좀 영세하고 단순 경비율이 조금 더 경비율이 커요. 여러분 여기 경비율이라고 했잖아. 경비율은 비용은 여러분 비용이야 비용. 우리가 경비로 썼어요. 사업자 돈 어디 썼어요? 이 돈 어디 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사업하다가 경비로 썼어요. 라고 하지. 그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냥 비용으로 썼다는 거야. 사업을 하다가 들어가는 돈이야. 그게 경비라고 하는 게. 경비 처리했다. 어디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쓴 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비로 썼다. 부당하게 어디 빼돌리거나 술 마시는 데 쓴 게 아니고요. 사업하다가 정당하게 썼다. 그게 바로 경비라는 거야. 우리 지금 근데 그 경비는 장부에 기장을 했다면
그 경비를 쓴 거 다 적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매입하는데 돈 이만큼 썼고 직원 인건비 이만큼 썼고 이런 식으로 장부에 있었으면 그거를 우리가 경비로 인정하면 되는데 안 했잖아 얘가 지금. 장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어때?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봐주겠다. 일정 비율만큼을 네가 장부에 쓰진 않았지만 이 업종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정도를 경비로 쓰더라. 네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수입 금액 대비 요 정도 비율을 경비로 쓰더라. 그래서 네가 장부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적인 수치, 평균 수치인 이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지금 이 개념이야, 이 개념. 알겠죠? 그 경비율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다고요. 조금 경비율을 보통 기준으로 넉넉하게 보는 게 단순 경비율이야. 경비율이 높다고요. 경비율이 높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요, 여러분? 납세자한테 유리해. 사업자한테 유리하다고. 그죠? 경비율을 높이 봐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영세한 친구들은 단순 경비율로 봐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이 아니면 다 무조건 기준 경비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지금 알아들었죠? 경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경비는 장부에 쓴 것만큼 인정하는 게 맞아. 그게 원래 원칙인데 장부를 안 썼으니까 추정치로 경비를 넣어줄 거야, 우리는. 추정치로 비용화 해줄 거,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라고. 단순 경비율은 뭐다? 일단 경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종 평균치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잡한 산식으로 보통 이 업종에서는 이 정도 경비를 쓰더라라고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통계상 나와 있는 그 비율만큼 내가 너 인정해줄게. 나라가 말하는 거,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영세하니 그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용 인정률이 되게 높단다. 이걸로 해줄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닌 애들은 다 기준 경비율이야. 알겠죠? 이렇게 일단 갑시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어. 단순 경비율 대상자부터 정하면 되겠지.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면 다 뭔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니까. 맞죠?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기업 아니면 니은. 기업 아니면 니은. 둘 중에 제가 오아 이거 아닙니다. 안가? 뭐 아닌데 아무튼 안 할게요. 이거 아가 아니고 오아야 오아. 알겠죠? 여기 이거 아가 아니고 오아입니다. 오아 OR 영어로 오아.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자, 제가 목이 쉬어서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오아입니다. 오아. 기업 아니면 니은에 해당되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예요. 기업 뭔데? 자, 신규 사업자 중에서 첫 해 매출액 수익 금액이 자 3-1페이지 방금 보고 왔죠. 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 있었잖아. 그죠? 뭐 제조업은 1억 5천, 도소매업은 3억 이런 거 있었죠.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이런 거 있었죠. 목이 마르네요. 시내. 자, 그 금액에 미달하는 거 올해 신규 사업자인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제조업이라면 1억 5천만 원 미달 하면은 그 친구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야. 장부 안 썼을 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비용을 잡아줄 거야. 됐죠?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니은인 경우 기존 사업자라면 뭐야? 올해 그 해 매출액이 지금 3-1페이지 방금 보고 온 거 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면서 여기는 엔드예요. 엔드 요건이잖아. 엔드 빨간색 엔드 그러면서 또 뭐? 올해 수익 금액은 간편장부 기준금액 미달하면서 또 뭐? 작년 수익 금액은 또 아래 금액에 미달해야 돼요. 엔드 요건이야. 엔드 요건 이거는 엔드 요건 도소매업은 6천만 원 제조업은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은 2,400만 원 이거보다도 적으면 뭐다? 기존 사업자가 이렇게 하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준다고요. 알겠죠? 단순 경비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야, 너희 되게 아직 영세 신규 사업자거나 기존 사업자 중에서도 되게 영세한 애들이구나. 단순 경비율로 비용을 많이 봐줄게.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 경비율 외에는 전부 다 기준 경비율이라고 했죠?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번. 자, 단순경비율법을 적용하는 이 경우의 추계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잖아, 우리.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수익금액에서 뭘 빼준다고요? 수익금액 중 일정 비율, 단순경비율만큼을 빼서 소득금액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이 만약에 뭐 3천만 원이다. 그럼 이 3천만 원 중에서 단순경비율이 만약에 80%다. 그럼 어때요? 수익금액 3천만 원은 여러분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뭐 신용카드 매출을 받든 현금 영수증 내역을 받든 여러 내역으로 3천만 원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전산상 이런 데서 확인된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지금. 가정합니다. 이 3천만 원 중에서 수익금액 중에서 80% 예를 드는 거야. 이것도 가정하는 거예요. 되게 높은 비율이지. 80% 90%막 이렇게 돼요. 그만큼을 비용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수익금액 3천만 원 전산에 우리가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3천만 원 중에서 80%만큼 비용으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업소득 금액으로는 어떻게 돼? 600만 원을 추계시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600만 원. 요렇게 계산할 거야. 로직이 기본적으로. 요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계산도 단순하죠. 그죠? 단순경비율은 이렇게 생각해. 경비율은 높게 봐주고 계산은 아주 심플하게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더 빼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단순경비율은 그 비율 자체가 높죠. 높게 봐주는 거야. 그 대신 추가적으로 만약에 사업자가 제가 장부는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막 끄적끄적 소소하게 모아놓은 비용 영수증 같은 게 있어요. 요거 좀 추가로 반영될까요? 라고 하면 세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안 돼. 그건 안 돼. 네가 그런 모아놓은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너희 업종에서 평균을 되게 높게 봐주는 업종으로 해서 지금 이 80%를 잡은 거야. 추가적으로 네가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전부 다 이 80% 안에 노가 있다. 높게 봐주잖아. 경비율을 높게 봐주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네가 뭘 했더라도 뭐 인건비가 나갔든 뭐 임차료가 나갔든 그거는 안 해줘. 왜? 여러분 가혹한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 경비율은 이 경비율 자체를 매우 높게 봐주잖아. 일반적인 비율을 되게 추정치를 높게 봐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빼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따가 기준경비율은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기준경비율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빼주네? 그러니까 기준경비율이 더 좋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힘들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단순 경비율이 좀 영세한 애들이기 때문에 경비율 자체가 높게 봐줘. 되게 높게 봐줘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뭐 챙겨뒀던 뭐 직원 인건비 이런 것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 경비율 안에 80% 90%막 이렇거든요. 보통 70% 80% 90% 수익금액에서 이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냥 장부도 없는데도. 왜? 영세하니까. 알겠죠? 이따가 말할 이번에 있는 기준 경비율은 어때요? 경비율 자체는 단순 경비율보다 낮다고요. 낮아, 작다고.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작아. 단순 경비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뭐다? 이따가 볼 거야. 매임인. 여기 매임인 이거 외워야 돼요.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있어. 이 세 개. 이 세 개를 추가적으로 빼줘.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법이. 야, 너 장부 왜 안 했냐? 너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정도로 네가 영세하진 않으니까 기준 경비율을 너한테 적용할 거야. 적용할 건데 여기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만큼 빼줄 거야. 그런데 추가적으로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만큼 높진 않으니까 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율 자체는 작아. 그 대신 네가 만약에 여기 매입 비용, 임차료,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이거를 장부는 안 썼지만 따로 그 내역 같은 거를 네가 증빙을 잘 갖춰뒀다면 인정해줄게.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빼줄게.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거야 이거. 알겠죠? 여러분 지금 갑자기 엄청 커졌네. 자, 알겠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지금 여러분들 기준경비율 계산식 많이 봤을 거야. 우리 계산 뭐 엑셀식이든 우리 전산 화면이든 기준경비율 계산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를 처리하셨던 분이든
법인 쪽에서 우리 뭐 그 무신고 법인을 처리할 때 하셨던 법인은 법인 처리할 때든 추계 자체를 많이 하셨을 거야. 단순경 비율도 많이 처리하셨을 거고 기준경 비율로 처리하는 것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비슷해요. 개념이 비슷하다고. 수익금액 잡히는 거에서 기준경 비율만큼 빼주고요.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 비율만큼을 빼주고 추가적으로 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런 거를 서류가 있다면 뭐 전산상이든 우리가 얘가 보관하고 있던 증빙이든 그걸로 인정이 된다면 장부에는 아니지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걔만큼은 추가적으로 빼준다고. 요런 개념이야. 지금 말한 게 러프하게 거칠게 말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산법이에요.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보완 작업이 추가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일단 단순경비율 마무리할게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말했듯이 수익금액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높은 경비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야. 3천만 원 곱하기 예를 들면 80%, 90%막 이렇게 빼준다고. 비용으로 빼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때? 600만 원. 90%라고 하면 300만 원 되겠지. 추계 시의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 600만 원 요렇게. 요 금액으로 종합소득 금액에 얹어주는 거지. 엎어서 계산할 거야. 근로소득 금액 다른 거 합이 있다면 다른 소득 금액들과 합쳐서 신고할 겁니다. 자, 여기 수익 금액은 요것도 이 회차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 수익 금액 3천만 원 요거 예를 들었잖아요. 이건 예일 뿐이야. 예일 대 뭐 어떤 걸 넣는다고 했어요? 뭐 전산상에 있는 현금 영수증 혹은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뭐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든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이 수익 금액이 잡힐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몇 개 있어. 읽어볼게요. 뭐 내가 나라로부터 수령한 정부 보조금이 있다면 얘는 더해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 내역이 있다면 얘들은 더해줘야 돼. 이 수익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공제 요거 많이 들어보셨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 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공제 요런 공제를 받은 게 있다면 이거는 혜택이거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면서 그 발행한 대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세액공제가 있다면 더해줘요. 수익금액으로 더해줍니다. 그 공제받은 게 있다면. 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가산해요. 요게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이 문제에 나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수익금액이 더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수익금액은 단순경비율에도 포함되고 여기 기준경비율에도 포함돼요. 지금 여기 다 포함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은 여기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수익금액에도 포함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수익금액에도 포함됩니다. 지금 말하는 항목들은 수령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수익금액에 더해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있다면 얘도 더해주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이 있다면 얘도 더해줘.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잠깐 지우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여기 수익금액에 더해준다고 했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이 있어. 만약에 이 사업자가. 그런데 이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야. 그러면 수익금액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의 내역 중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그 내역이 있다고 해봐요. 있다고 보면 있어요. 있어. 있는데 만약에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이 추계금액 계산할 때 이 수익금액에 더해줘야겠지. 여기 이 수익금액에. 근데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명이 됐어요. 판단이 됐어.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단이 됐다면 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이 자료가 주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수익금액에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죠? 맞죠? 여기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만 여기 넣을 거니까. 그죠? 만약에 박성실을 판단을 해서 이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자료가 있더라도 더해주면 안 되겠죠? 수익금액에.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래서 이 회차 이게 어렵습니다. 이따가 보면 있거든요.
이따가 앞 페이지 보면은 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이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판단을 해보면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야. 즉 간편장부 대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수익금액에 안 넣어줄 거야.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끄지 마세요.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X 누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걸 다 정석으로 풀고 나서 마지막에 높은 확률로 이렇게 찍고 갑시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높은 확률로 강편장부 대상자일 거고요. 높은 확률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요. 목이 자 계속 할게요. 높은 확률로 제가 이따가 정석으로 다 판단을 해드릴 거예요. 이러하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러하니까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고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내가 이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해봐요. 많은 경우 못하겠죠? 못해도 괜찮아. 그 경우에는 어떻게 찍자고 우리? 어떤 경우를 그냥 가정해버려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 추계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걸로 가정하고 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끌까봐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클립을 지금 끌까봐. 이미 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듣다가 야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지금 끌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거거든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둘 중에 하나는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답 서식을 봐. 봐봐요. 여기 봐봐. 교수님께서 이 물음 2번 서식을 줬잖아. 답 서식을.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준경비율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리고 기준경비율 10% 이거는 보면 앞에 이미 줬다고요. 문제에서. 이걸 이용하니까 이걸 보면 이제 서식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교수님, 기준경비율이군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땡땡아, 모르겠지? 단순경비율인지 모르겠지? 기준경비율이란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현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사실 그거는 사실 그냥 찍어야 돼. 이 서식이 안 나와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경비율에서 2분의 1만 적용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여기 안 나오거든요. 일단 찍고 가자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모르겠다면 정석으로 이따가 풀어드릴 건데 그게 이해가 너무 외울 게 많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푸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죠? 찍어서 하나를 가정하고 푸는 게. 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잠깐 말해봤습니다. 자, 2번. 아시죠, 여러분? 제가 강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밤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자, 기준경비율법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할게요. 방금 단순경비율일 때의 추계소득금액을 위해서 했고 이제 기준경비율일 때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미니멈 1 이하 미니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미니멈 1번 2번의 의미는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 1번 금액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1번 금액으로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걸 뽑아낼 거야. 기준 1번 뭐라고? 잘 들으세요. 기준소득 금액으로 뽑는 게 1번 금액인데 그 1번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추계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쭉 설명했던 게 이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금액 있죠? 수익금액이 있고 뭘 빼요?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이 기준경비율은 줍니다. 교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 봐요. 차이 어마어마하죠? 단순경비율이 엄청 높잖아. 기준경비율은 10%밖에 안 해.
그죠? 보통은 10%를 준다는 거예요. 아주 영세해서 네가 좀 너무 장부하기도 너무 너희는 너무 가혹하구나. 장부를 쓰기도 너무 영세하구나. 이런 경우에만 단순 경비율로 비용을 많이 처리해 주는 거야. 80%나. 보통은 기준 경비율 10%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뭘 해준다고요? 추가적으로 기준금부율 10%죠. 10%만큼만 수익금액 대비 매출액 대비 10%만 비용으로 빼주고 그 대신 뭐라고요? 추가적으로 장부는 안 썼지만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아래의 주요 경비 3개를 빼준다고요. 추가적으로. 뭐? 매입비용, 니은 뭐?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임차료, 빌리는 데 들어간 돈, 빌리는 대가로 내가 지급한 임차료, 디귿 뭐? 종업원들의 인건비, 내가 종업원들한테 준 급여. 이거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세무서에 신고하잖아. 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그게 확인이 됐다는 거야. 이 내역이. 이런 식으로 증명서류가 확인되겠지. 장부에는 안 적혀있지만 증명서류가 보인다는 거야. 지급한 내역, 통장 지급 내역도 당연히 보이고 그 증명서류도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기업, 니은, 디귿 빼준다고요. 추가로 빼준다고. 이 빼줘서 나온 금액이 뭐라고요? 기준 소득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 금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얘가 미니멈이라고 했지. 1번, 2번인데 미니멈 2번이라고 해서 한도를 둘 거거든요. 한도. 비교소득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2번 한도라고 적혀 있지. 한도라는 개념을 둬서 이 개념 왜 한도를 두냐 하면 1번 금액이 너무 커지지는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조치. 뭐냐면 단순경비율일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일 수도 있다고 했지. 단순경비율이 아닌 사람들을 대부분 뭘로 한다고 지금? 기준경비율로 할 거예요. 근데 이번 한도는 뭐냐 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크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을게 라고 세법상 완충 장치를 두는 거야. 한도를 두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1번 기준소득금액으로 하고 싶어 세법은. 하지만 뭐예요? 비교 소득금액이라는 한도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하지는 않을게라는 세법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외우기 좋아요. 여기 적어놨죠.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소득금액을 크게 계산하지는 않을게 라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야. 2번 비교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고요. 그래서 미니멈 1번 아니면 2번이야. 미니멈 1번 기준소득금액, 2번 비교소득금액은 세법상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1번 기준소득금액으로 나는 하고 싶어. 이걸 계속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이거잖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1번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커지진 않게 2번 금액을 한도로 비교해서 단순 경비율과 비교해서 너무 커지진 않게 한도를 설정해 두겠다. 한도를 벽으로서 천장으로서 너무 커지진 않게 천장 한도로서 소득 금액을 설정해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단순 경비율 적용할 때의 소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 경비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준 경비율은 10%, 단순 경비율은 80%죠. 그죠? 80%를 계산했을 때 소득 금액은 여러분 아주 작을 거 아니야. 기준 경비율을 때 1번 기준 소득 금액에 비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 금액은 아주 작겠지. 왜? 80%나 경비로 인정받았으니까. 그 금액의 몇 배 이상은 넘지 않게 할게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옆에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 소득 금액이 있겠지? 80% 적용한 거 있잖아. 거기에 곱하기 배율이 있어요. 기재부 역으로 정하는 배율이 있다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여기 3.4. 좀 더 크게 된다는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치가 높다는 거야. 한도가 높다는 거야. 소득 금액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지.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이것도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주어집니다. 앞에 봐봐. 지금 문제 읽을 때 제가 아까 읽었던 거 있죠. 여기. 배율이라는 게 이때 쓰이는 거야.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비교 소득 금액 있죠. 한도. 지금 미니멈 2번 금액. 2번 금액. 그 2번 금액을 계산하는 게 어떻게 했어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소득 금액 곱하기 이 배율 2.8배 혹은 3.4배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곱하기 3.4.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2.8. 이거 지금 적용한다고요.
단순경 비율일 때 소득금액 곱하기 2.8 혹은 곱하기 3.4 이거를 한도로 한다 이거야. 됐죠? 식을 말했습니다. 됐죠? 요렇게 지금 한도까지 설명드렸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사이에 제가 그 삼다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물을 잠깐 마실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소득 금액이 이 회차의 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추계 중에서도 막 진짜 막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나왔어. 너무 안타깝게도 64회차의 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설명은 다 해드릴 거예요. 복식부기 판단,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판단부터 해서 추계를 계산하는데도 지금 되게 복잡한 세부 사항까지 다 나왔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수업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못 외우더라도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 단순경 비율은 이렇게 계산하고 기준경 비율은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말할 거 수익금액에서 기본적으로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 비율을 빼는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빼주는구나.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돼. 세부 항목이 이 회차에 64회 회차에 세부 항목이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일단 하나씩 들어보세요. 자, 따라옵니다. 수익금액에서 기준경 비율만큼 빼줄 거예요. 수익금액 곱하기 10%만큼 빼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기준경 비율 10%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너는 의무가 더 무겁다는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는 네가 꼼꼼하게 장부를 썼어야 되는데 뭐 장부 안 썼어? 그러면 그 페널티로 기준경 비율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10%만큼 빼주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너는 의무가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냐? 기준경 비율을 절반만 인정해서 빼주겠다는 거야. 10% 곱하기 2분의 1, 5%만 경비로 빼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페널티야. 말했듯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더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애들이야. 장부를 더 썼어야 되는 애들이라고. 장부를 쓸 의무가 더 무거운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 했냐? 그러면 추계를 계산할 때 기준경 비율의 절반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10% 아니라 2분의 1, 5%만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작을수록 그만큼 더 불리하지 사업자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쓰라는 거야 장부를 최대한. 기준경물의 2분의 1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경비율이 2분의 1, 5%가 아니라 10%만큼 다 받아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받아. 10% 곱하기 2분의 1 이것만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가혹하죠? 가혹하지만 그만큼 더 너는 왜 안 했냐라는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더더욱이 너는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기준경비율 자체가 낮잖아. 단순경비율은 80% 비용으로 인정받고 기준경비율도 그거보다는 훨씬 작은 10%야. 그러면 그런 와중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이 10%마저도 다 비용 인정 안 해야겠다고 5%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봤던 산식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에서 봤던 산식이 지금 이런 의미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2분의 1 적용하고 이런 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산식에서. 전산에서 많이 봤을 거야. 자, 마이너스 뭐? 장부는 아니지만 증명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 비용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단순경비율인 친구들은 이미 야 80%나 인정해 주니까 네가 아무리 그런 거 했어도 안 해줘. 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뭐 기준경비율은 10%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5%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지? 네가 실제로 지출한 게 인정이 되고 증명서류를 잘 갖춰뒀다면 아래 3개에 한해서
아래의 세 개,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개에 한해서는 인정해줄게.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빼줄게. 라는 거야. 지금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전산 처리할 때 이게 녹아있는 거라고, 거기에. 알겠죠? 지금 말하는 개념이 녹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 이게. 알았죠? 따라와 보세요. 자, 매입비용. 내가 뭘 사오면서 돈이 들어간 거야. 사업상 어떤 걸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오면서 뭐 상대방한테 지출한 내역도 당연히 확인이 되고 그걸 잘 장부가 아니라 잘 내역이 증명서류가 있다는 거지. 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사업용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예요. 알겠죠? 일반적인 재화 매입은 매입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있지. 우리가 보통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그거 사업용을 전제하고 하잖아요. 그죠?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입에 관련된 매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나중에 임차료로만 빼준다는 거야. 니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매입할 때 들어갔던 비용은 어때? 기억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니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임차료로 나가는 것만 니은에서 빼줍니다.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 알았죠? 이따가 숫자로 볼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 외울 게 많고 귀찮지만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매입 비용은 빼줍니다. 다만 안 되는 게 뭐 있다고요?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입에 관련한 비용은 안 빼줍니다. 다만 니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임차료는 빼줍니다. 알겠죠? 외워야 돼. 참고라고 해서 요런 세부사항이 이번 문제에 나왔어. 외워야 돼. 요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지만 접대용, 기부용 요런 거는 조금 구석진 거야. 되게 구석진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출됐으니까 외우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구석지다라는 걸 알아둡시다. 여러분, 재화를 사왔어요. 어떤 제품 이런 걸 사왔는데 내가 이거를 나중에 접대를 위해서 사왔다라고 하는 거는 포함돼요. 매입 비용으로 빼준다고. 근데 기부를 위해서 사왔다면 그거는 빼주지 않아. 이게 너무 구석지지만 외워야 돼. 접대는 여러분 뭐야? 우리가 접대비 기부금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요? 법인 쪽에서, 법인세 쪽에서 접대비는 뭐였어요? 업무하고 관련돼서 나간 그 돈은 뭐야? 접대비였죠. 맞죠? 기부금은 뭐였어? 업무하고 무관하게 내가 그냥 누군가한테 줬다면 그거는 기부금이잖아. 그런 논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접대용으로 뭘 샀다면 그거는 네가 네 사업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접대용으로 산 재화는 거기에 들어간 돈은 오케이 빼줄게. 근데 기부용 재화는 뭐야? 업무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기부라는 그 우리 세법상 개념 자체가 접대라는 행위는 업무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 접대로 봅니다. 업무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데 상대방한테 무상으로 줬다면 그거는 기부야. 알겠죠? 그 세법상 개념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접대용으로 산 재화 매입은 포함. 오케이. 매입 비용으로 빼줄게. 기부용 재화 매입은 안 빼줍니다. 이건 외워야 돼. 업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는 좀 외워줘야 돼요. 이 문제가 좀 너무 구석진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저도 좀 풀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아 너무 구석진 게 많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어려웠다는 거 공감해요. 자, 그리고 외주 가공비 오케이 인정돼요. 외주 가공비 인정돼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해. 이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운반비가 인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만 인정되냐 하면 여기 내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가 운송업, 뭐 택배업이나 운송하는 거 있죠? 그 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의 그 운반 비용만 비용으로 뺍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운송업이 아닌 경우가 더 많겠지. 우리 많이 보겠죠? 지금 이것도 운송업이 아니잖아. 내가 택배회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제조업이나 뭐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송업이 아닐 경우가 더 많아, 지금 우리가 볼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운반비로서 내는 거 있죠? 운반비로 내가 택배회사에 어떤 지급하는 돈이 있다고 해봐. 내가 어떤 뭘 사오면서 그 사오면서 운반비로 내가 돈을 누구한테 줬다고 해봐. 아니면 내가 팔면서 매출을 하면서
매출을 하면서 야 운반비 내가 부담할게 라고 해서 내가 그 운반비를 택배비로 내가 냈다고 해봐요. 택배비를 팔면서 내가 제조업이야. 뭘 만들어서 파는데 운반비를 택배회사 기사님한테 그 택배 회사에 내가 그 운반비를 줬어. 그리고 그 내역도 남아 있어. 그죠? 그 경우에 어때? 장부는 안 썼잖아 지금 우리. 그 입금한 내역, 운반비로 입금한 내역 남아 있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서 빼주지 못해요. 그게 지금 결론이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잘 들으세요. 운반비는 어떤 경우에만 여기서 추계 때 빼줍니까? 운반비는 어떤 경우에만 추계 때 빼줘요? 내가 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빼줘.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도 뭐 리빙 물품 이런 거를 가정용 생활용품을 지금 내가 만드는 제조업이잖아. 그 경우에는 운반비 안 빼줍니다. 여기 운송업의 운반비라고 적혀 있잖아. 이것만 빼준다고. 옆에 적혀 있죠? 네, 나. 네, 나. 내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때만 운반비를 여기서 빼줍니다. 알겠죠? 내 구석지지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여러분 그 실무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게 제가 그 실무하고 여기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업용으로 가정하고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세세하게 말씀을 제가 여기 예를 들 수는 없어요. 그죠? 강의니까. 그죠? 이게 내부 우리가 아무리 보안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다가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 많이 본 경우 있을 거야. 아, 이게 이 경우구나. 운반비를 운송업인을 하는 경우에 추계 대상일 때만 이 운반비를 빼주는 거지 다른 업종의 운반비는 빼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됐고 자, 또 빼주는 거 뭐 있어요? 추계할 때 니은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임차료는 빼줍니다. 요게 증빙이 남아있다면 너무 배가 고파요. 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귿 뭘 빼줘요? 또 추가적으로 빼주는 거 매, 임, 인 중에서 인 요거 암기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빼주는 거 3개예요. 뭐? 매 1번 매 기억 매 니은 임 디귿 인 매, 임, 인 어떤 식으로든 외워야 돼요. 안타깝지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매, 임, 인인데 세부 항목까지 알아야 된다고. 매입 비용은 뭐다?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 매입은 안 돼. 접대용 재화 매입은 돼. 기부용 재화 매입은 안 돼. 외주 가공비 돼. 운반비는 기본적으로 안 돼. 단 내가 운송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운반비는 돼.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는 운송업이 아니라면 운반비는 안 된다고 외우는 게 낫겠지. 운반비는 안 돼라고 외우는 게 나아요. 외울 때 운반비는 안 돼. 단 내가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돼.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차라리 잘 외워줘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운송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운반비는 안 돼. 단 내가 택배업 이런 운송업을 내가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돼.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알았죠? 니은 사업용 유형 무형자산의 임차료는 되고요. 넣어주고요. 디귿 종업원 인건비 급여 요거는 돼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는 여러분 옆에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어땠어? 65회차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장부를 썼더라도 만약에 급여 인건비 항목에 만약에 사업자 본인의 급여가 있다면 그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했어? 우리가 장부상 얘가 만약에 넣었어. 손익계산서에 대표자 본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넣었어. 이 장부를 썼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 필요경비 불산입 대표자 본인 급여 땡땡땡 얼마 이렇게 했지. 맞죠? 그거는 장부를 썼든 장부를 쓰지 않았든 사업자 본인 그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소득세에서는 급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죠? 장부를 썼을 때 인건비 뭐 직원들 뭐 총 인건비가 5억인데 그 중에 이 5억 안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 필요경비 불산입 대표자 본인 급여 1억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추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뭐 지급 명세서로
증빙이 인정되는 인건비가 뭐 3억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자 본인께 5천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 5천만 원을 빼야 돼요. 2억 5천만 원만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론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다 말을 했어요. 이제 풀이를 들어갈 거야. 지금 풀이가 들어갈 건데 한번 여기 요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은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 친구는. 둘 중에 하나를 찍는 상황이 되더라도 간편장부를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2020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이 1억 6천이에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일 밑에 보세요. 일단 보고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금액이 작년 매출액 1억 5천 이상이니까 요거 읽었죠? 여기 읽고 나서 작년 지금 21년 거를 신고하려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20년 매출이 얼마래요? 1억 6천이래.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겠죠? 그지? 일단 따라와 보세요. 나는 안 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따라와 보라고. 기준이 작년 매출액 1억 5천이 기준인데 여기 작년 1억 6천이래.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2021년에 얘가 그렇다면 21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의문이 들 거예요. 자, 판단해 보자고. 1억 6천. 근데 이 1억 6천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사업용 유형자산 차량 운반부 처분에 따른 양도가액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이 1억 6천 중에 2천만 원은 뭐예요? 유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양도가액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요것만으로 판단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사람이 2020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봐봐요. 이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 1억 6천만 원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21년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다.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뭘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21년도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2020년에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였는지 간편장부 의무자였는지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제가 중간에 웃은 이유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려워. 복잡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좀 어렵잖아. 인간적으로. 그죠? 어려워. 따라와 보세요. 여기 뭐부터 한다? 2020년부터 판단하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래야지만 이 지금 2020년 2천만 원 요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양도가액 2천만 원을 이 20년 수익 금액에 넣어서 21년도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제가 1, 2, 3, 4, 5 화면에 적혀 있죠. 요 생각의 순서대로 따라갈 거야. 2019년 사업소득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자, 보세요. 1번. 2019년에 사업소득 금액이 1억 2천만 원. 즉 1억 5천만 원 미만이니까 2020년은 간편장부 대상자구나. 이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어야 돼. 못해 임마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맞다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어. 이것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한번 따라와 보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2020년 복식부기 의무인지 간편장부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해요? 2019년 금액으로 판단하잖아. 2019년도에 얼마야? 1억 2천만 원이잖아, 매출이. 그러니까 결론이 났다고 일단. 첫 번째 결론. 1번 뭐? 2020년에는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구나.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2번으로 넘어와봐, 2번. 2020년에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지금 여기 2020년 1억 6천 안에 포함되어 있는 2천만 원 이거 있죠?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양도가액 2천만 원 이거. 이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 2천만 원은 뭐야? 이 2020년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포함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이건 대답해야지. 제가 말했잖아요, 다. 포함돼야 안 돼. 적혀있죠? 제외죠, 제외. 맞죠? 따라오죠?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과세 제외잖아.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간편장부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2020년 1억 6천만 원에 들어있는 2천만 원, 이 사업소득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2천만 원은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구나. 지금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조금만 더. 괜찮아. 따라와봐. 괜찮아. 할 수 있어. 따라와봐. 3번. 자, 그러니까 2020년 수익금액이 1억 6천만 원이 아니잖아. 그죠? 2천만 원만큼은 제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결국. 2020년도 수익금액은 여기 1억 6천만 원이 아니고 1억 4천만 원이구나. 오케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지? 좀 따라왔다고 해줘요. 따라왔죠? 됐어. 따라왔어요. 자, 1억 4천만 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1년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제서야 2021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지? 1억 4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억 5천이 안 되지. 1억 5천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21년도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자, 이거를 여기 적은 게 이거예요. 옆에.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정을 내리는 거야. 이 둘 중에 뭔지 판정을 1, 2, 3번 요거 제가 3페이지 방금 요거 1번, 2번, 3번 생각의 순서 있죠. 이거 1, 2, 3 이거로 판정을 내린다고요. 뭐야? 21년도는 간편장부 대상자구나.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못 쫓아왔더라도 하나 찍어야 돼. 간편장부 대상자로 찍읍시다.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가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가정합시다. 앞으로. 설명은 다 드렸어요. 3번. 자, 여러분 하나 더 있어. 자,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끝났어요. 21년도는 뭐다? 결론은 뭐다? 21년도는 간편장부 대상자구나. 오케이, 끝났어. 2번. 21년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래요. 자, 이거하고 별개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잔여금이 2천만 원이 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나요? 추계할 때 수익 금액에다가 넣는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있으면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잔여금이 2천만 원이 있다나. 지금 있잖아요. 이게 있다면 더해줘야 된다고요. 2억 7천만 원에다가 이 2천만 원은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와 별도라고 했잖아. 2억 7천만 원 안에 2천만 원이 포함되어 만약에 있다라는 문제상에서 수익 금액이 2억 7천만 원인데 이 안에 상대방으로 받은 판매 잔여금 2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 어때? 어때가 아니고 어때? 그대로 두면 되겠지. 잘 들어있구나. 이 상대방으로 받은 판매 잔여금 2천만 원은 너는 수익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앤데 안에 들어있으니까 오케이구나 였을 텐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이 2억 7천만 원과는 별개로 2천만 원이 지금 따로 있다는 거잖아. 너는 일로 와. 수익 금액에 포함돼야 돼. 일로 와. 2천만 원을 추가로 더해준다는 거야, 지금은. 알겠지?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 돼요. 결론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 잔여금 2천만 원은 어떻게 돼야 돼? 수익 금액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질 때 2억 7천만 원 안에 2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 넌 빠지면 안 되는구나. 잘 들어있다. 라는 거고. 이 문제처럼 이와 별도로 2천만 원 옆에 있다라고 하면 어때? 야, 너 일로 와. 너도 들어와야 돼. 더 해줘야 된다고. 맞죠? 이따가 풀 때 넣을 거예요. 21년 7월 1일 3번입니다. 3번. 21년 7월 1일에 장부 금액 2천만 원, 사업용 차량 1,800만 원에 양부도했다. 2천만 원짜리 장부에 적혀 있는데 1,800만 원만 받고 팔았어. 처분 손실이 200만 원 생겼죠? 그죠? 양도가액 2천만 원 수익 금액이고 아니죠. 양도가액 2천만 원은 우리가 필요금 비용으로 잡히고 받은 1,800만 원은 수익으로 잡아요. 그래서 플러스 1,8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20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인 거잖아. 그지? 자, 어때? 21년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만 원 있는 거야. 양도가액은 전체 입금으로 봐요. 1,800만 원. 장부금액 2천만 원은 전체를 전부 다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게 총액법으로 총액법. 세법에서는 총액법으로 접근하죠. 내가 받은 돈 1,800만 원은 전부 다 나의 수익으로 보고 2천만 원만큼 장부금액 없어지는 장부금액만큼은 비용으로 볼 건데 읽어볼게요. 4번. 자, 우리가 지금 3번에서 21년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보고 왔잖아. 21년도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자,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장부를 간편장부로 썼더라도 이 200만 원은 처분 손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얘는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만 이 유형자산 처분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뭐 양도금액 그 장부금액을 입금이나 송금으로 봐주잖아. 총수익금액 필요경비로 봐주잖아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만약에 장부를 얘가 썼더라도 이 처분 손실 200만 원은 어때? 장부 작성을 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5번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떤 경우야? 장부를 안 썼죠? 장부를 안 썼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눠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양도과액 1,800만 원은 수익금액, 2천만 원, 장부금액 2천만 원은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처분할 텐데 장부를 안 썼으니까 비용 쪽은 어차피 우리가 추계로 계산할 거고요. 양도금액 쪽이 문제가 되거든 지금. 양도금액 1,800만 원 받은 거 있죠 이거. 이 1,800만 원 받은 만큼을 만약에 이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익금액에 넣을 거야. 지금 이게 여기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기야 여기. 여기 아까 말했던 거. 수익금액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과액은 포함된다고 했잖아.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거야. 수익금액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지금 여기 1,800만 원이잖아.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이 1,800만 원이 수익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간편장부 대상자잖아. 그러니까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 1,800만 원이 이 수익금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대답해보세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게 이겁니다. 1,800만 원은 결과적으로 수익금액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800만 원은 수익금액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5번 이거예요. 방금 말한 거 이거야.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이 친구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이 양도금액 1,800만 원을 수익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워요. 일단은 따라와 보세요. 하는 데까지 따라와 봅시다. 만약에 실수로 이 판단을 못해서 이 사업용 차를 1,800만 원을 수익금액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부분 점수는 충분히 나올 거야. 우린 지금 수험생 입장이니까 완벽한 답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아예 포기하지는 말자 이 말이야. 아예 전체 다를 버리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하는 데까지 하세요. 판단을 잘못해도 돼.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이 친구를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단해서 추계금액 계산할 때 기준금 비율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돼. 그게 정답이라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다 부분 점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위해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수익금액 쪽이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됐고 이제부터 판단할 건 이겁니다. 뭐 여기 여러분 봐봐. 아까 전에 제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했어요? 일단 따라와 보세요. 말로 다 해볼게요. 일단 표 있었잖아. 그 표를 제가 지금부터 말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어때? 미니멈 1, 2. 미니멈 1, 2였죠? 1번 뭐? 미니멈 1 뭐? 기준소득금액. 2 뭐? 2는 뭐? 비교소득금액이라고 말했어. 1번 기준소득금액은 뭐야? 기본적으로는 이 숫자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야.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걸 뽑아낼 거야. 왜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소득금액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준소득금액이라고 말할 거예요. 잠깐만요. 됐죠? 기준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했어? 자, 수익금액.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요런 거 뺀다고 더할 건 더해주고 상대방으로 받은 판매 잔여금이 있다면 요 2억 7천만 원에다가 더해주고요. 여기 사업용 차량을 1,800만 원에 양도해서 1,800만 원 양도 금액이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얘는 더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수익금액을 뽑아냈죠. 여기서 뭘 빼줘? 수익금액 빼기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여기 10% 요거 10% 빼주고요. 추가적으로 또 뭘 빼줘요?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증빙이 잘 남아있는 매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 빼줍니다.
하지만 매입 비용에서 뭐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입 비용은 안 빼줘요. 니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빼줄 거니까. 알겠죠? 안 빼줘요. 매입 비용은 안 빼줘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었죠? 뭐 접대 목적으로 산 매입 비용, 상품 산 거. 접대라고 하는 행위는 내 사업하고 연관된 게 접대라고 했지. 접대비에 할 때 설명드렸었잖아. 그지? 기부금은 뭔데? 내 사업과 무관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무관하게 주는 거니까 기부금이잖아. 접대 관련한 상품 매입 비용은 빼줘요. 인정한다는 거야. 접대할 거니까. 접대라는 행위 자체가 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연관돼 있으니까. 기부금, 기부하려고 산 상품을 산 거는 빼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운반비는 기본적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이 사업자, 내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면 빼줍니다. 운송비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임차료 빼주고요. 사업장 임차료 빼주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종업원들한테 월급 준 거는 빼줍니다. 비용으로 빼줘. 단 뭐 이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빼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렇게 빼서 우리는 뭘 구했죠, 여러분? 미니멈 1번, 2번 중에 1번 기준소득 금액을 구했지. 1번 기준소득 금액 구했어요? 자, 요 금액으로 과세하는 게 기본이에요. 세금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는 게 기본인데 너무 과도하게 커지지는 않게 하려는 장치가 있는 거야. 한도가 있어. 실링. 천장이 있어요. 이 천장은 뭐예요? 이름이 2번 비교소득 금액이라고 한다고 했지. 비교소득 금액 어떻게 해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소득 금액이 있겠지. 그거의 몇 배? 기준 경비율, 여기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3.4배까지를 한도로 해서 우리가 잡아주겠다고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 미니멈 1번, 2번. 요렇게. 기억나죠? 방금 말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매임인을 검토할 거야. 우리가 지금 수익금액 다 잡았고요.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여기까지는 했잖아. 지금 했어요. 추가적으로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요걸 판단할게요. 주어진 거 매입비용부터 볼게요. 하나, 첫 번째 한 회계기간 이상 사업용 물품을 제조해 생산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 1,500만원. 자, 아까 매입비용 중에서 뭐는 안 된다고 했어? 지금 이게 바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기계장치.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유형자산이잖아. 사업용 유형자산의 정의죠, 이게. 한 회계기간 이상 물품을 제조하는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기계장치. 이게 바로 사업용 유형자산의 정의잖아요. 이거는 안타깝지만 안 빼준다고요. 알겠죠? 안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제외라고. 매입비용, 빼주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라고. 뺀다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뺄 항목에서 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외한다고 표현할게요. 뺄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헷갈리니까. 매입 비용은 빼줄 거야. 근데 이 빼줄 매입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얘는. 맞죠? 명확하게 말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빼줄 매입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 비용은 제외. 두 번째, 접대 목적의 상품 매입 비용 300만원. 아까 말했지? 접대용으로 산 거야. 이 접대용은 뭐 사업하고 연관된 거를 접대라고 보잖아. 우리는 접대용으로 상품 매입한 거는 오케이, 빼줄게. 자, 밑에 기부 목적으로 상품을 샀어. 200만원. 얘들은 제외. 넌 안 빼줘. 기부라고 하는 거는 사업하고 무관하게 상대방한테 공짜로 주는 걸 기부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거니까 사업하고 무관하게 기부하는 건 안 빼줄 거야 라는 거예요. 논리가. 너는 제외. 안 빼줄 거야. 제외할 거야. 됐죠? 안 빼줄 거야. 너는 제외야. 원재료 매입비용 4,700만원. 된다고 했죠? 기본적인 매입비용이에요. 이게 원재료 매입비용. 새우깡 만드는 데 들어간 새우깡 만드는 데 들어간 밀가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빼줄게. 자, 운반비. 어때요? 운반비 900만원. 안 빼줍니다. 제외야. 너 제외. 안 빼준다고. 왜 안 빼준다고 했어요? 운반비는 내가 운송업자일 때의 운반비만 빼줍니다. 나는 지금 운송업자가 아니잖아. 리빙, 무슨 생활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잖아요. 제조하잖아. 뚱땅뚱땅 만들잖아.
운송업자가 아니니까 이 운송비는 빼주지 않아요. 외주 가공비용. 아까 된다고 했죠? 보세요. 외주 가공비. 오케이. 너 빼줄게. 1200만 원 빼줄게요. 통신비 안 빼줍니다. 요걸로 많이 분쟁이 일어나죠. 빼줘. 안 돼. 안 빼줍니다. 통신비, 뭐, 폰 사용비용 이런 거잖아. 폰 요금 이런 거 안 빼줍니다. 통신비 150만 원 X 안 빼줘요. 밑에 매입 비용 끝났고 밑에 매임 인 중에 사업장 임차료 오케이 됩니다. 4천만 원 빼주고요. 종업원 인건비 아까 지급 명세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서 장부는 못 썼지만 요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거야. 종업원들한테 계좌로 쏴준 것도 내역도 통장 내역도 있고 동시에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 잘 냈다는 거죠. 나라에 4천만 원 빼준다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자료들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죠. 자, 적용합니다. 이제 여기 몇 페이지야, 여러분? 4페이지 와보세요. 일단 여기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박성실의 추계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 있다가 링크 어디 15페이지 무릎이 답안 서식 아까 서식 박스 있죠, 박스. 거기에 적는 거를 여기 거기에 적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풀어서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제가 지금 막 말로 말하는 거 있죠. 식을 풀어서 설명했던 거를 서식에 그냥 칸에 갖다 적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뭐부터 해야겠어요?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당연히 그 칸에 빈 칸에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쭉 적어 볼게요. 1번 뭐 기준소득 금액, 2번 뭐 비교소득 금액. 이 둘 중에 미니멈 작은 거를 사업소득 금액으로 합니다. 1번 기준소득 금액 구할게요. 2억 7천 나와 있었지. 21년 수익 금액 2억 7천 더하기 뭐 내가 받은 판매 잔고금 2천만 원. 요거 더해준다고 했죠? 더해주라고 했잖아. 2억 9천만 원을 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 2억 9천만 원 중에서 여러분 뭘 빼준다고요? 10% 기준경비율 10%만큼 곱해서 빼줍니다. 결국 총 수익 금액 2억 9천 중에서 10%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10% 곱하기 2분의 1, 5%만 인정해줬겠죠. 비용으로. 더 작게 인정해줬겠지. 더 높은 의무가 있는 애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니까. 더 페널티를 더 많이 주는 거야. 비용을 더 작게 인정해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뭐다? 이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니까 10% 다 빼줍니다. 빼주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우리 말했던 거 방금 우리 보고 왔던 거죠. 여기 왼쪽 페이지에서 보고 왔던 거. 매입비용 접대 목적 상품 매입비 300만원, 원재료 매입비 4,700만원, 외주 가공비용 1,200만원, 그리고 사업장 임차료 4천만원, 종업원 인건비 4천만원. 동그라미 쳤던 거. 주요 경비를 인정받은 걸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죠? 옆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애들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들만 지금 빼줄 거예요. 여기 기업 매입비용에서 3천만원, 4,700만원, 1,200만원. 니은 임차료 중에 4천만원, 디귿 인건비 4천만원. 요 세 개를 뭐 추가로 빼줄게. 설명은 방금 다 했어요. 요 세 개를 추가로 빼줄게. 기준경비율은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아주 낮으니까 네가 장부를 쓰지 않았지만 요렇게 입금한 계좌 내역이나 요런 증빙이 잘 갖춰져 있다면 얘들은 추가로 빼줄게. 추가 개념이에요. 추가 개념. 10%는 빼주고 추가적으로 얘들도 빼줄게. 맞죠? 따라왔죠? 그렇게 했더니 얼마예요? 1억 1,900만 원이에요. 자, 이제 검토 한번 해준다는 거야. 자, 이 1억 1,900만 원이 혹시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소득 금액보다 너무 지나치게 2.8배 혹은 3.4배를 초과하게 하지는 않을게. 한도는 그걸로 할게. 초과하진 않을게. 한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빨간색 양괄호, 큰 대괄호 있죠. 이게 뭐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가상의 소득 금액이야. 맞죠? 추계 소득 금액이잖아. 2억 9천 맞죠? 그리고 빼는 금액이 얼만데? 2억 9천 곱하기 뭐? 쉬워요 이거는. 단순 경비율이 80%잖아. 적혀 있었죠? 우리 주어져 있잖아. 그 금액을 가져와. 2억 9천 곱하기 2억 9천 마이너스 2억 9천 곱하기 80%죠. 뭐 계산기 해보면 얼마죠? 2억 9천 곱하기 0.2 하면 되겠지? 5,800만 원이에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추계 소득 금액은 계산해봐요 여러분도 5,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5,800만 원
몇 배까지는 넘지 않게 해줄게. 간편장부 대상자 할 때는 2.8배지. 뭐 if 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3.4배였겠지만 지금은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2.8배죠. 2.8배. 5,800 곱하기 2.8배 해봐요. 단순 경비율이었다면 네가 5,800만 원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했을 거야. 그거에 2.8배를 넘게 하진 않을게. 1억 6,240만 원. 요거는 뭐다 여러분? 한도예요, 한도. 그지? 체크해 보는 거야. 아, 잘 들으세요. 1번 기준소득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1억 1,900만 원이 나왔죠? 이걸로 해도 너무 가혹하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주는 거예요, 세법이. 2번 단순 경비율 일대의 소득 금액의 2.8배는 넘지 않나? 2.8배는 1억 6,240만 원이야. 아, 넘지 않는구나. 뭐라고요? 1번 금액 기준소득 금액 1억 1,900만 원이 2번 금액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자, 2번 금액 비교소득 금액 1억 6,240만 원을 넘지는 않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가혹한 건 아니구나. 세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1번과 2번 작은 금액. 결국 1번 금액 그대로 한다는 거지. 한도를 넘지 않았잖아. 맞죠? 미니멈 1번, 2번의 금액은 세법상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어디 적어두시면 좋아요. 적으세요. 미니멈 제가 여기 적을게요. 그냥 1번, 2번은 이거예요. 1번 금액으로 하되 뭐 2번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우기 아주 좋아요. 미니멈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미니멈 뭐 둘 중에 작은 걸로 하는 경우는 세법상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금액으로 세법은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 금액으로 우리는 정할 거야. 근데 뭐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너무 가혹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어떤 한도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2번 금액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진 않을게. 한도로 걸어두는 거예요. 완충 장치로. 2번 금액을 넘어서기는 하지 않겠다. 한도 금액으로 2번을 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니멈 1번, 2번. 1번 기준소득 금액으로 하되 2번 비교소득 금액을 넘지는 않도록 할게. 라는 거예요. 넘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1번 금액으로 한다는 거야. 1억 1,900만 원. 됐죠? 여러분, 요거를 갖다 적으면 정답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뭔데? 박성실.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정리합시다.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은 물음 1번에서 우리는 다 파악했고요. 2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싶은데, 뭐다? 장부를 썼으면 그 장부에 있는 사업소득 금액을 그냥 적으면 되는데 장부를 안 썼잖아. 그러니까 추계로 추정해서 계산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잡을 거야.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는 한 거라고. 추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얼마? 1억 1,900만 원. 이거를 답안 양식에 맞춰서 적기만 하면 돼요. 답안 양식은 참고로 적는 거예요. 답안 양식 볼게요. 답안 양식을 참고하되 방금 우리가 모든 스토리로 다 했잖아. 그거를 여기에 녹여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 4페이지 풀이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업소득 금액. 총 수익 금액 2억 9천만 원. 어때? 수익 금액 2억 7천만 원. 뭐 요거 전자세금 계산서라던가 뭐 현금 영수증이라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던가 그걸 가져온 게 2억 7천만 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수령한 판매 잔여금이 2천만 원이 있어. 요거 두 개 더해서 2억 9천만 원이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은 이미 다 드렸으니까 요거를 여기 이 답안 양식에 녹여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주요 경비 3개 있었어. 뭐? 매, 임, 인. 매입 비용 3개. 그죠? 인건비, 임차료 하나. 인건비 하나. 이렇게 총 5개가 있었지. 매입 비용 3개. 맞죠? 그리고 임차료 4번째. 그리고 인건비 마지막 5번째. 요 5개 있죠? 이게 주요 경비야. 주요 경비. 이름이. 매임인 얘들 이름이 주요 경비라고. 주요 경비부터 여기 적네요. 서식에 1억 4,200만 원 적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기준경비율 10%잖아. 10%.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10%야. 단순경비율이었다면 80%. 그리고 뭐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여기 5%였겠지? 복식부기 의무자는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지울게요. 요렇게.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10%,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5%겠지.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죠? 아까 전에 뭐 단순경비율 그거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지금 단순경비율 아니니까 기준경비율을 풀고 있는 거니까 단순경비율은 이따 밑에 여기 나오겠지. 여기. 그죠? 80% 여기 나올 거고 지금 여기 기준경비율 80% 여기는 간편장부 대상자면 10%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면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겠지. 그렇게. 금액은 얼마야? 10%니까 수익 금액 대비 10%를 빼주지. 금액 2,9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 결국 빼주는 건 두 개라는 말이야. 뭐하고 뭐다? 기준경비율에 계산한 여기 2,900만 원 하고 주요 경비, 매임인, 요거 증명서류로 인정되는 추가적으로 해줄게, 빼줄게 1억 4,200만 원. 요 두 개를 빼준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빼주는 게 총 얼마야? 2,900만 원이랑 1억 4,200만 원. 그래서 빼주는 필요 경비 총 개가 1억 7,100만 원인 거야. 필요 경비, 즉 비용으로 보는 경비가 총 1억 7,100만 원인 거야. 이 1억 7,100만 원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기준경비율 10%를 계산한 2억 9천의 10%. 야, 10% 너무 짜니까, 너무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적으니까, 네가 여기 추가적으로 뭐 입금한 내역이라던가 증명서류를 잘 갖추고 있는 거, 주요 경비, 매임인, 요 세 항목들이 있다면 추가로 좀 빼줄게. 그게 1억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쳤더니 1억 7,10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기준소득 금액, 결과적으로 기준소득 금액 1번 어떻게 구해지죠? 그쵸? 총수익 금액 2억 9천만 원에다가 여기 주요 경비랑 10% 기준경비율 요만큼 빼준 거 했더니 1억 1,9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기준소득 금액 1번 금액이지? 1번 금액 맞죠? 그리고 이 둘째 2번 비교소득 금액하고 둘 중에 작은 거 이게 미니멈. 아까 제가 산식으로 다 풀었던 거를 서식으로 갖고 오고 있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 이해 다 했던 거를 요 산식에 지금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 뭘 쓸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비교소득 금액은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단순 경비율을 계산했을 때의 소득 금액에다가 그거의 몇 배, 몇 배였죠? 여기에 2.8배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좀 더 넓게 맞춰서 3.4배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클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그지? 왜 복식부기 의무자가 더 커요? 왜 3.4배야? 2번 금액은 여러분 뭐야? 세법이 어떤 너무 커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경비율은 2.8배.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로 하는 게 복식부기 의무자를 더 가혹하게 보는 거지 더 커도 된다는 거잖아. 그지? 소득 금액이 더 커도 된다는 말은 그만큼 더 복식부기 의무자를 더 무겁게 책임을 씌우는 거니까 취지가 이해되죠?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지금 2.8배예요. 자, 단순 경비율 몇 배였어? 80%.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여기 기준 경비율 10%, 단순 경비율 80%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이 문제를 난 하나도 못 풀겠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만약에 그렇더라도 기준 경비율 10%, 단순 경비율 80%, 이거는 여기 문제 나오잖아. 문제 주어지잖아, 여기. 어디 있어? 이 마지막에, 여기. 맞죠? 10%.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 그죠? 여러분들, 저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계, 나는 못하겠다. 괜찮아요. 못해도 돼. 이 추계 하나 못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조사요원에. 못해도 돼요. 괜찮은데, 물음 하나는 적자고요. 어디에? 내가 이걸 하나도 모르겠어. 몰라도 모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지? 모르더라도 뭐는 적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답판에서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 이거는 무조건 적자고요. 내 딴 거는 못한다고 해도. 그지? 이거는 적자고. 이건 그냥 갖다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0.1점, 0.5점이라도 따야 돼,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먼저 합격합니다. 알았죠? 물론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합격하는 거고 비슷비슷한 실력이라고 한다면 너도 추계할 줄 몰라. 나도 추계할 줄 몰라. 이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붙는다면 이 10%, 단순경비율 80% 이거 적어서 0.1점이라도 따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팁입니다. 팁. 알았죠? 자, 단순경비율 80%입니다. 80%니까 자,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 소득 금액 얼마인데? 2억 9천 마이너스 2억 9천 곱하기 80%. 아까 전에 계산했잖아. 5,8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 5,800만 원. 그래서 비교 소득 금액은 이 5,800만 원의 몇 배? 2.8배까지는 커져도 된다는 거야. 맞죠? 이거를 한도로 하겠다는 거야. 1억 6,240만 원. 아, 우리는 아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기준소득 금액 1억 1,900만 원으로 세법은 소득 금액을 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여나 2번 단순 경비를 적용했을 때 소득 금액보다 너무 커지긴 하지 않을게. 단순 경비율 1대의 소득 금액보다 2.8배를 넘어서기에는 안 할게. 그거 너무 가혹하니까 라는 거야. 세법 개념이. 1억 6,240만 원. 안 넘네? 오케이. 그럼 그냥 1번 금액으로 간다. 한도가 안 넘었잖아. 1번 금액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 1 또는 3. 결국 여기 서식에는 1 또는 3이지만 제가 아까 표현했던 금액으로는 미니멈 둘 중에 하나지. 미니멈 둘 중에 하나. 1억 1,900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요. 지금 2시간 가까이 됐죠? 100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 100번 동안 쭉 다 따라오시면서 조금 힘들지만 오케이 이해가 됐어. 한번 나는 요거 어렵지만 외울 거 외우겠다. 좀 구석 짰지만 예를 들어서 매입 비용 아까 주요 비용 중에서 매입 비용 외울 때 접대 목적으로 산 상품의 재화 매입 비용은 인정해주고 빼주고 주요 비용을 빼주고 기부 목적으로 산 상품의 매입 비용은 안 빼주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좀 구석지긴 하지만 한번 외울게 이렇게 하나는 외우시는 분들 엄청 훌륭해. 그분들은 나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90점, 95점, 100점으로 합격할 거예요. 왜? 실무평가에서. 그 정도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데 추계라는 개념은 그래도 이해를 했고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접대 목적, 뭐 기부 목적 이런 거 구분 못하고 다 넣었더라도 부분 점수는 따라오거든요. 그런 분들도 합격해요. 몇 점으로? 70점, 80점을 합격해요. 실무 점수.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건 열심히 했는데 나는 추계 잘 모르겠어. 기준 경비율 10%, 단순 경비율 80% 이것만 채울 수 있겠어. 라고 하더라도 다른 걸 완벽하게 했다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6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물음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합시다. 알았죠? 자, 잘 따라오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계일 때의 사업소득 금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이 박성실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박성실이라는 사람의 지금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까지 했어. 마지막 기타 소득 금액을 다음 클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셨다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